안녕하세요. 자, 체육 출전 평가입니다. 자, 체육 출전 평가는 두께가 어때요? 예, 두께가 그렇게 이게 두껍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도 약간 수학적인 게 있는데, 수학적인 게 장점은 이해하면 그렇게 양이 많아지지는 않는다. 이해만 잘하면 술술 잘 넘어가요. 잘 외워진단 말이야. 생리학이나 역학 약간 그래서 약간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게 잘 연결되니까 이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존의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조금 이제 내용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체 다 확장된 건 아니고 약간 심리학처럼 일부 한 뭐 2점 이렇게 약간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제 운동 생리 한국 그 체육 측정 평가 학회 차원에서 이제 책을 냈어요. 학회 차원에서 책을 냈는데 제가 딱 봤더니 빠진 영역이 있더라고요. 중거지향 검사 타당도 신뢰도. 그래서 이거 편집한 아는 교수님한테 전화했더니 그거 빠졌네, 그거 넣어야 되겠다 하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밀하진 않습니다. 이 학회책이라는 게 치밀하진 않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살펴가지고 출제될 만한 거 제가 다 이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체육 측정 평가 목차가 있습니다. 기초통계, 체육출전평가 이해, 문항분석, 타당도, 신뢰도, 학교에서 뭐 그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리통계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초통계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은 제일 앞에 이제 문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 영역에서 좀 고려해야 될 주제들을 이게 이론서 저자가 제시한 겁니다. 이론서 제사가. 그리고 핵심어들은 제 교재가 다 네모 박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그런 핵심어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넘어가. 그리고 체육출전평가는요,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이 인원수가 많은데 그 많은 인원수 뭐 가령 이제 키를 쟀어요. 그러면 이제 전학년이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자 우리 애들 키 한번 봅시다 하고 어디 뭐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왔어요. 그러면 천장을 쫙 펼쳐가지고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숫자 하나로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 있는 데이터들을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기술 통계다. 그 다음 추리 통계가 있습니다. 추리 통계는 이제 추리한다.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부 샘플 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그냥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의 20대 30대의 어떤 특징을 추리하는 거죠. 근데 과연 얼마 정도의 샘플을 모아야 이 추리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오차 없이 잴 거냐 이런 게 뭐다? 추리 통계가 된다. 그래서 기술 통계 일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요약하는 데는 기술 통계가 들어가는데 이 요약된 기술 통계를 가지고 이 전체를 뭐 추리한다라든지 다른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추리 통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측정의 변이 보면은 측정은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뭐 키를 잰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얘들을 어떤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이제 일단은
뭔가 수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재야 되는데 변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변인. 그래서 변인은 이제 변할 수 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변인이 됩니다. 다양한 변하는 값들이 있다. 키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이걸 재게 되면 다 변해요? 다 달라?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변인, 변수, 하나의 값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나 몸무게, 기록 등 전부 다 변인이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측정 변인은 일반적으로 측정의 척도라고 분류한다 해서 측정의 단위, 척도는 사물의 속성을 구체하기 위한 단위로 측정의 수준으로 측정의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았어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얘랑 쟤랑 이제 뭔가 얘들의 특징을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뭔가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지. 구분 지어야 돼. 서로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분의 어떤 특징이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구분하는 것. 쟤는 그래서 사람들을 뭘로 불러요? 이름을 부르잖아. 이름. 예, 그래서 구분 지어 가지고 이름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다음에 뭐 키도 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선순위 뭐 1등 몇 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구분은 다른 특성을 가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어떤 특정의 특성으로 구분이다. 먼저 구별 짓는다. 구별 짓기. 성별, 인종, 이름. 그 다음 서열성. 특정 변인 간의 질적 양적으로 크고 작은 관계로 판단되는 거 해서 일단 구분을 한 다음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비교를 하는 거죠. 서열성. 그래서 100m 달리기 순위 1등, 2등, 3등. 그래서 초식이 없어도 1등, 2등, 3등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뛰게 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면 1등, 그 다음 2등, 3등. 초식이 없어도 가능하죠. 근데 그 먼저 들어간 걔 이름이 뭐지? 이게 뭐죠? 구분이 되는 거지. 먼저 구분이 된 다음에 거기서 띄어가지고 이게 서열이 나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서열뿐만 아니라 수치 간격이 일정하고 동일한 동간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만약에 키 같은 경우도 175cm와 170cm는 5cm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차이가 165와 160인 사람 차이도 확실히 5cm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64, 165, 166 왔다 갔다 하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면 163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쟀거든요. 이번에 170 나온 거야. 뭐지? 이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직 저는 성장하고 있나 봐요. 아직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나 봐. 서서히. 예, 서서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변인 차이를 5배, 10배 크다 작다로 논할 수 있는 특징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기록 10cm와 0cm의 차이는 0cm와 마이너스 0.5cm 2배와 같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10cm 하고 0cm 10cm 뭐 이게 가수 이름이지 않나? 10cm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cm? 예, 5cm 예. 마이너스 5cm 이 둘의 차이. 그래서 물어본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물어봤거든요. 차이. 예. 차이는 이게 전체가 답니다. 이게 전체가 다고요. 그림을 너무 이제 좀 시각적으로 잘못 그렸네. 이게 10 할게요. 쉣. 이런 10cm 10cm 0cm 마이너스 5cm.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차이를 물어본 거다. 차이. 그래서 이거는 이 차이로 봤을 때는 여기 5가 2번 들어가니까
차이는 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관성을 할 때는 몇 배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차이에 한정해 가지고는 2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격이 1cm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지. 1cm의 의미가. 그러니까 10cm, 5cm 이 간격이 동일하다는 뜻.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요거는 조금 예시를 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절대 0점. 측정 변인의 값이 0일 때 0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할 수 있으면 절대 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연계는 윗몸 일으키기 능력에 한정해서 뭐가 없다? 윗몸 일으키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0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고, 여기서 1, 2, 3 이렇게 쭉 숫자가 쌓여간다.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만약에 2라면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 이게 전체. 이게 1이 전체고 2가 전체고, 그러면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2개 하면은 한 개 하는 것보다 2배 많이 하고 또 한 개 더 했다라고 윗몸 일으키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윗몸 일으키기 능력을 봤을 때 여기서도 그냥 이 둘의 차이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정했을 때. 체중이 0이라면 무게가 전혀 없다. 체중이 0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질량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질량이 없다. 따라서 30kg은 10kg보다 3배 무겁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10kg이고 이게 만약에 30kg이면 이게 3배 많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절대 0점이라고 합니다. 절대 0점. 내려가요. 구소 동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척도에 분류하면은 지금 네모 박스죠. 네모 박스 이렇게 명칭을 물어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명명 척도. 명명 또는 명목, 목차 분류. 그래서 이름을 부여한다. 왜 이름을 부여할까요? 처음에 애 태어나면은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번에 5쌍둥이인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5쌍둥이.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6,500만 분의 1인가? 세계적으로도 드물대요. 그럼 걔들을 다 태어났을 때 뭘 부여합니까? 이름을 부여합니다. 왜? 구분 짓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이름을 왜 부른다? 구분 지으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유니폼 번호도 역시 뭐죠? 구분 짓기 위해서. 손흥민 몇 번? 뭐 7번 뭐 이렇게 부른다. 박지성은요? 몇 번이었지? 13번. 박지성 13번. 근데 그게 그냥 이름과 같은 거야. 뭐 7개. 손흥민은 능력치가 7, 박지성은 13이 아니죠.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는 구분을 한 다음에 뭐가 존재한다?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구분된 상태에서 크기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서열척도는 대소 구분이 되는 것. A가 B보다 크다 작다. 수리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수리적 측면에서. 체육 측정 평가는 측정이라는 건 이제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수리적 조작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육 측정 평가 전공자들은 약간 수학적인 것들에 많이. 근데 이제 전공자들은 이제 교수님들은 운동선수 출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수리에 좀 약하셔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약간 자기가 결핍됐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 수업들은 교수님 많아요. 체육 측정 평가 진짜.
이게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좀 강의 좀 달라 뭐 이렇게 책도 주고 강의도 주고 막 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서열척도 그래서 A를 받은 학생과 B를 받은 학생 사이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번에 뭐 석차가 1등, 2등 영역별 모의고사 했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가 나왔는데 1등과 2등 차이가 몇 점이죠? 이번에? 예? 3점 났어요? 그럼 2등과 3등은 1점 났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서열로 봤을 때는 1등, 2등, 3등이 나왔는데 간격은 다르다. 간격은. 근데 뭐는 비교하다? 누가 더 잘했다. 크기 비교는 가능하다. 크기 비교는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고? 수리적 조작 측면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기 비교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돼요? 가감승제가 안 나. 가감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 무슨 선생님이 있죠? 승재쌤이 있다는 거지. 본명인가? 본명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쌤이라 불러요. 알겠죠? 꼼나쌤, 꼼나쌤. 꼼나쌤이라 부르면 꼼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구 드리블 능력으로 측정된 배는 서열성을 갖고 있지만 동관성의 특성이 없는 서열척도이다. 동관성의 특성이 없는 서열척도이다. 그래서 토너먼트, 테니스, 랭킹, 체력자 등급, 그 다음 리커드 척도 이런 거 있는데 어디 만족도 조사 뭐 건강검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쭉 보고 뭐 대응은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거기에 보면은 그냥 거기에도 숫자가 보여되긴 해요. 5,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근데 그거는 실제적인 어떤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부여한 겁니다. 그냥 부여. 얼마나 지금 힘이 듭니까? 운동할 때 운동의 정도를 0부터 20까지 했을 때 뭐 1 정도 뭐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10 정도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실 의미 없는 거야. 정확한 어떤 간격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기 시계 이런 것처럼 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주관적인 어떤 수치입니다. 리커드 척도. 여기도 숫자가 분명히 등장하고 여기도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기와 이런 숫자들은 정확한 어떤 뭔가 측정 도구가 있어서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부여한 겁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서열성. 분류를 한 다음에 자 이름 분류하고 그러면 옷을 입어요. 만약에 뭐 이어 달리기야. 그러면은 옷을 다 입혀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그거는 서열척도예요? 명목척도예요? 명목척도입니다. 옷 입혀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분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뛰는 사람, 두 번째 뛰는 사람. 실제로 달리기 능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뛰었어. 뛰어가지고 보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구간에 뛴 애들이 뭐가 나오죠? 서열이 나오는 거지. 서열이. 예. 서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기록을 본 거지. 구간 기록을. 동간속도 각 간격이 동일한 동간성을 준다. 덧셈 법칙은 성립하나 뭐가 안 된다. 여기서 헷갈리죠. 여기서. 뭐는 되는데 덧셈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곱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잠겨 있는데 사람이 수영할 때 얘는 이제 이렇게 뜰 수가 있고 그럼 수면으로부터 나온 길이를 이제 이게
이게 0으로 본 겁니다. 이걸 0이라고 한 거야. 수면부터 올라온 길이 이게 5cm야. 여기는 20cm가 된 거죠. 쉽게 10cm. 이 사람의 키는 이 사람과 키가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2배 키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나?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죠? 수면으로부터 올라온 이 높이를 뜻하는 거지, 이 키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0이라는 게 키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2배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요렇게 돼 가지고 이게 5cm고 이게 10cm라서 요렇게 하면 이 전체 이 네모 2개가 있으면 몇 cm다? 전체 2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의미를 부여한 게 그냥 여기로부터 그냥 0을 하고 치자. 복잡하니까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키가 뭐 여기는 165고 여기는 185인데 키가 다른데 다른 상태에서 다 재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상승한 거 임의로 0을 만들자. 임의 0점이라고. 임의 0점. 근데 여기서 간격 자체는 이게 5칸 정확하게 동일한 이 간격은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간격은 이렇게 간격은 똑같지만 그러면 뭐가 되냐면 5cm 더 많다. 가감 더하고 빼기 10cm에 비해서 얘는 몇 cm 작죠? 5cm가 작죠. 더하기 빼기는 된다. 한자로 말하면 가감은 된다. 가감은 된다. 가감쌤은 없어요? 승재쌤만 있어요? 가감쌤 나오지. 예. 그렇게. 그래서 가감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승재는 몇 배라고 하면 이 전체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비교. 통으로 몇 배 더. 동간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온도를 들 수 있다. 5도씨, 10도씨 차이가 10도씨와 15도씨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온도 변이는 동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0도 날씨 오늘 몇 도 했을 때 0도씨가 겨울에 나오잖아요. 겨울에 0도씨 나옵니다. 그 0도가 온도가 전혀 없냐? 그게 아니다. 온도가 존재합니다. 온도라는 게. 근데 왜 0도라고 했냐? 물이 어는 시점, 즉 한강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시점을 0이라고 친 겁니다. 0. 임의로 정한 거지 온도 자체가 통으로 없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그래서 동간은 비율 척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덧셈과 곱셈 법칙을 적용하여 덧셈 법칙만 성립하지만 둘 다 되려면은 곱셈 법칙까지 성립이 되려면 비율 척도가 되어야 된다. 넘어가요. 그래서 더 확대를 좀 할까요? 상경 설명장 동간척도는 변인간의 서열성과 동간성을 가지고 덧셈 법칙 성립이 않고 곱셈 법칙 성립이 않고 절대 0점이 없습니다. 절대 0점이 있어야 뭐가 된다? 그러면 절대 0점 이 밑으로 아무것도 없어야 이게 전체가 통으로 얘는 얘보다 몇 배 크다 하지, 이거 튀어나온 거 가지고 얘는 얘보다 뭐 2배 크다,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165고 185인데 이게 2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는 되지.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차이는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니까 그 차이는 2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동관성 제일 처음에 쭉쭉쭉 올라가서 기준을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요거 위문을 보기 10과 0의 차이는 0과 마이너스 5의 그 차이는 2배와 같다. 그래서 기준을 차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떼어내 가지고 이 차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로 떼어낸 거지. 이 존재를 이 부분만 딱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이 대가리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이 차이는 2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전체가 2배가 된다라고 얘기는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 영어 점수 80점 학생이 40점 학생보다 2배 영어를 잘한다는 해석은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쳤어요. 이번에 무슨 시험 쳤죠? 심리 시험 쳤잖아요. 심리 시험 쳐가지고 뭐 가령 이제 70점 맞은 사람도 있고 35점 맞은 사람도 있는데 이 35점 맞은 사람에 비해서 7점 맞은 사람이 심리학에 대해서 2배 정도 잘한다 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한정에서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2배 더 잘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하고 영어 능력하고는 관련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영어 능력이 곧 이 시험 점수다. 제가 만약에 문제를 저기 이제 그냥 변두리에 있는 그냥 쓰레기 같은 문제로 다 구성했다고 봐요. 대표성이 없는 주제로. 그러면 그 점수 높다고 해가지고 그 영어 능력과 관련이 있냐 없냐? 관련성이 좀 없잖아요. 제가 쓰레기 같은 문제만 들고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점수의 한정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전혀 이 단어가 다른 이 점수를 가지고 이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수 없죠. 학업 점수는 그래서 이 시험을 만약에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문제 쓰레기 같은 문제 빵점 맞을 수 있죠. 문제가 쓰레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좋아. 근데 문제는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점수는 0점이지만 이 사람 영어 능력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업 점수는 등간 척도긴 한다. 이 점수 1점, 2점, 3점 한 개 다 제가 점수 부여를 1점씩 하게 되면 등간 척도가 되긴 하죠. 1번부터 우리는 1번 2점 뭐 전공 A 4번까지 2점씩 그 다음 5번부터는 뭐 4점씩 되는데 그 2점 간격은 동간이다. 점수의 경우 해당 시험 문제라는 조건 하에서 볼 때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승제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0점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유연서 측정에서 기록 이용이라는 거. 앉아가지고 뭐 이게 기록 측정할 때 발끝의 기준인가? 그게 이제 만약 0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숫자가 올라가고 미치지 못하면 숫자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0이라는 게 전혀 유연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끝 세워가지고 이거 치지 않나요? 그 뭐가 0, 어느 정도 0이지? 발까지 0이에요. 그럼 발이 0이고. 그래서 유연성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아예 지금 숙이질 못하는 거지. 유연성이 전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0까지 갔다라는 건 왜 발끝으로부터 할까? 그래도 이 정도 응시하는 정도면 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임의 0점이기 때문에 지능지수, 연대, 물가지수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를 왜 발끝을 0으로 하고 물이 어느 시점을 0으로 하고 뭐 이렇게 숫자를 0으로 이제 일단은 부여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다 어떤 기준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0점 조정한 겁니다. 자, 여기를 0으로 하자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빨리 쉽게 인식하도록. 되겠죠? 편의성 때문에 원래는 숫자가 있어. 다른 숫자가. 근데 그게 숫자가 뭐 1236.7, 1.96, 뭐 그런 식으로 1.645, 뭐 이런 식 2.576,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뭐로 하자? 0으로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율적도. 비율적도는 동관배에 설명한 것처럼 서열선 동화선 절대형점의 특성을 모두 가지며 덧셈과 곱셈 법칙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는데 대부분 비율 변이라고 했을 때 연속되는 변인의 대부분이 비율이지 무조건 연속 변인이 비율은 그냥 1, 2, 3, 4, 5로 끊어지는 것 중에 비율 척도도 있습니다. 사람 1.1명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1, 2, 3으로 끊어지죠. 그럼 연속은 아니거든. 그렇지만 그럼 비율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신장, 체중, 팔굽혀펴기에서 수리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연속된 숫자로 이루어진 형태가 된다. 그래서 팔굽혀 매달리기로 10초와 20초의 차이는 20초와 30초 차이와 동일하며 동관성을 가지고 10초를 기록한 셈보다 20초를 기록한 셈이 2배 더 높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 측정의 가감 성제. 그래서 다 이제 이 팔굽혀펴기 검사를 매달리기라는 조건에서 팔굽혀펴기라는 조건에서 이게 10초 매달려 있다, 20초 매달려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초를 기록한 사람은 팔굽혀 매달리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0초를 기록한 사람은 근지구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체중이 만약에 10톤이야. 근데 악령은 씨발 아기 수준이야. 그러면 버틸 수 없어요. 못 버티죠. 근데 걔도 애기도 뭘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를 잘 봐야 돼. 뭘로 해석하느냐. 윗몸 일으키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뭐 동간척도다 비율척도가 아니라 거기서 의미하는 해석이 뭔지를 뭐 해라? 읽어봐야 된다. 윗몸 일으키기 능력에 뭐 10개 한 사람은 윗몸 일으키기 능력에 한해서 20개 한 사람보다 뭐 2분의 1배다. 아니면 20개 한 사람은 10개 한 사람보다 2배 잘한다. 뭐에 대해서? 윗몸 일으키기 능력에 대해서. 윗몸 일으키기에 대해서. 근데 근지구력이 2배다. 그렇게 얘기는 못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가지 생산편 공부하거나 현장에서 변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필요하다. 거리, 신장, 시간, 100m 달리기 기록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0의 의미가 이 의미와 동일하고 그래서 그 능력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이다라는 절대 0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 0점 사람 수를 나타내는 이제 절대 척도, 절대 0점과 절대 단위를 가진다. 절대 척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교육학에서 있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보통은 딱 비연속적으로 1, 2, 3 끊기는 거. 누가 얘기해도 쉽게 통용되는 거. 사람 수, 자동차 수 이런 거. 절대 0점과 절대 단위 1, 2, 3 모두가 공감하는 거. 사람 수, 자동차 수 이런 건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절대 속성 비율 척도고, 비율 척도는 평균은 다 더해서 마지막에 그 숫자를 전체 사례수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 곱셈 덧셈 법칙과 이게 곱셈 법칙하고 덧셈 법칙 다 돼야 돼요. 곱셈 계산과 해석은 타당하다. 아니죠. 명령적도 변화했다. 이렇게 하면 비율 척도 되버려. 넘어가고 이게 뭐 어려우면 넘어가겠어. 척도의 종류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50의 달리기 1등과 5등의 달리기 능력 차이는 11등과 15등의 차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이 차이가 같다, 이거 등간성 안되죠. 이거 순위이겠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시험 불안, 그냥 시험 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25점과 10점의 차이는 이제 15점과 10점의 차이가 같다. 그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서열적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가감승제를 할 수가 없다. 기억에서는 등간초도 간격 일정한 걸 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차이라는 단어. 간격 일정을 본다. 덧셈 법칙은 성립하나 곱셈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래 달리기 걷기 기록에서 5분에서 4분 30초로 줄면은 기록이 10% 단축이다. 요거는 조금 수학이 조금 들어가. 초로 일단 초로 바꿔서 일단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분을 60초죠. 그래서 분당 60초이기 때문에 5, 6에 300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빠졌죠? 30초가 빠졌으니까 5분에서 270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00에서 총 30초의 의미는 이게 10% 의미가 되기 때문에 10%가 빠진 거죠. 300초에서 30초 줄어들기 때문에 10% 단축된 것이다. 축구 포지션 1, 2 코딩했을 때 대표적인 포지션 평균은 1.5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게 1로 2도 코딩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지. 그냥 얘는 1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얘는 2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평균을 내진 않는다. 선수들의 등번호를 가지고 이 팀의 등번호 평균은 몇 점이고요. 해설가들이 이 구단은 토트넘인데 토트넘하고 뭐 맹구팀하고 저기 뭐냐 등번호 평균점으로 봤을 때 이쪽 등번호가 높기 때문에 평균이 높기 때문에 뭐 더 잘한다 토트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 맹구팀 등번호 평균이 얼마야? 그러면서 뭘 스팀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구 같은 이라고. 응? 그래? 내가 몰랐네. 그럼 토트넘을 비하하는 이름 뭔데? 닭집? 혹시 맛집이네. 닭? 맛집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력 측정 결과 기억력 해당자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우리 팀 선수들 뭐 이렇게 리커드 척도에서 응답한 점수의 평균 사고 뭐 상금 2배나 더, 리커드 척도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이게 심리적으로 그냥 다 주관적인 거지, 이게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자로 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시간을 재거나. 원래 리커드 척도는 질적인 수치, 질적인 무슨 척도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척도, 양적인 척도가 있는데 보통 양이 이제 일단 동간 척도 이상 양으로 보통 보죠. 질은 이제 뭐 비율, 명명과 서열 척도, 그냥 구분과 크기 정도지 이거를 숫자가 구체적인 어떤 간격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평균을 냈다? 그러면 더하기에서 덧셈 법칙은 저기
곱셈 법칙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평균을 냈다. 이거 잘못 생각한 거죠. 리커트 척도는. 그래서 이걸 이제 질적인 거는 이제 일단은 구분과 크기까지가 어떤 질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구분과 크기. 넘어가. 영화 그 식스센스라고 알아요. 식스센스. 식스센스가 반전 영화의 그 제일 처음 나온 반전 영화거든요. 어떤 상황을 갑자기 반전. 자기가 막 하는데 자기가 유령이었던 거지. 근데 그 유령이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지? 했더니 자기가 유령이었어. 그 아이가 막 자기는 이제 유령이 보인다고.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아 유령이 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유령은 자기가 유령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유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닐 수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자기가 인식 못한대요. 식스센스 보세요. 식스센스. 그 다음에 그래서 BMI하고 질병 위험 자료를 봤는데 이런 자료가 분포해서 상관계수가 0 뭐 가깝다고 하다. 너무 상관계에서 산출되는 비율 척도의 특성을 설명하되 다른 척도에는 없는 수리적 특성을 서술할 것. 야 그럼 이거는 이 글이 아무 상관없네. 그냥 이거 보고 내면 되네요. 그쵸? 무슨 교육학 같은데? 이번에 시험 본 무슨 교육학 본문하고 상관없이 이 질문으로 풀 수 있었다며. 네. 제 말을 인식했어요? 못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척도에 없는 절대 영점이 비율 척도에 존재하고 승제 또한 다른 척도에는 할 수 없으나 비율 척도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딱 비율 척도에만 있는 게 승제입니다. 승제. 승제셈.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이게 명명 척도에 없는데 그 서열 척도에만 있는 수리적 특성 뭐예요? 크기 비교. 대소 비교. 크기 대소. 대소변 가려요? 못 가려? 이번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명 척도에 없는 서열 척도의 수리적 특성.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죠. 명명 척도 명명 척도에 없는 뭐 동간 척도의 수리적 특성 하면 뭘 써야 돼요? 크기와 덧셈 가감 법칙. 명명 척도 주고 그다음 동간 척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A에 없는 이 B의 수리적 특성을 써라 하면은 한 가지만 쓸 수 있잖아요. 동간성 수리적 특성 했을 때 가감만 쓸 수 있잖아. 가감만. 근데 뭐가 있다? 크기 비교도 있다. 크기 비교.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써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더하기 하고 빼기. 오이예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북선에서 씨발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야, 대소 비교랑 덧셈 법칙이지? 아니면 대소비랑 가감이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뭐야? 뭐 더하기 하고 빼기지 하고 막 양쪽에서 싸우는 거죠. 2차 준비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인. 분류를 위해서 용어 정의되는 변인. 비서열 질적 변수, 성별 인정. 서열. 그래서 크기, 대소, 지위, 위치. 지위라는 게 위치. 학력이 높다, 낮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하잖아요. 학력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초졸, 중졸, 고졸, 뭐, 대졸, 이렇게. 위치가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 양적인 변인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량으로 표시되는 거. 연속과 비연속이 있다. 체중, 키,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소수점이 없는 거. 자동차 수, 휴가 일수. 근데 이거는 0.5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일하는 날짜 4.5일, 휴가, 그러면 쉬는 날은 3.5일, 일주일. 뭐, 이제 4.5일째 도입하려고 하던데. 연속 변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4.5일째 도입되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한테 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학교 4.5일째 해봐요. 에?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점심 퇴근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요일 맞나? 월, 화, 수, 목. 금요일 점심에 퇴근하는 거죠. 점심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요거는 보통 추리통계에 필요합니다. 추리통계에서 필요한 거고. 독립변이 실험이나 조사에서 원인이 되는 변인이고 정소변수 여자. 그래서 독립은 이제 홀로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독립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안 받는 게 뭐다? 독립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죠? 지금 일제 지배받고 있나요? 아니죠. 우린 독립국가죠. 독립했죠. 광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독립변이 실험조사 연구에서 원인이 되는 거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여기 왼쪽에 트레이닝 방법은 누구한테 지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잖아. 그러니까 무슨 변이? 독립. 그럼 종속 변이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계속 조종당하는 거지. 따를 쫑자거든요. 따를 쫑자. 그래서 양반과 종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돌쇠야 뭐 물 데워라 뭐 하고 이제 야 밥 가져와라 하면 에이 하고 이제 종들이 따라오죠. 그냥 누구 명령 받아요? 양반 독립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종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그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 것 똑같아. 그래서 교사의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트레이닝 방법은 독립이고 심폐지구력은 종속 변인이 된다. 독립과 종속 변인. 인과관계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 결과. 인과는 그래서 원인은 독립. 결과 인과할 때 과 결과는 종속. 이렇게 그래서 인과입니다. 가외 변이는 주로 실험 단계 독립 변이는 위에 종속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인데 요걸 실험하고 싶어.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이 어떻게 하면 향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추가로 다른 외적인 부분이 얘한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주는데 운동량이 서로 달라버리면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뭐를 맞춰줘야 된다? 똑같은 운동량을 준 상태에서 하나는 그 같은 운동량 내에서 A는 플라이오메트릭스 하고 뭐 B는 서킷 트레이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운동량 강도와 시간을 빈도를 똑같이 준 상태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도 추가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된다? 통제를 해서 이 트레이닝 방법이 가장 심폐지구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운동 기법이 있다. 만약에 심폐지구력에서 보통 사람은 2발로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심폐지구력 하면 4발로 하는 거. 씨발 팔이 또 심장에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뭐보다? 다리보다 심리학에 나오잖아요. 팔이 심장에 저 자극을 준다고. 그러면 심장을 더 뛰게 만들죠. 그러면 4발로 움직이는 트레이닝 기법을 만드는 거지. 그럼 운동장에서. 그러면
운동장이 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작아도 돼. 그래서 애들 안 그래도 말 안 듣는데 다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게 또 논문에도 입증이 되고. 그럼 애 새끼들 야 안 되겠다 너희들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니기 예,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운동량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외 변인을 잘 통제를 해야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 심폐지율이 뛰어난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동장 뛰는 애들보다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해서 트레이닝 시켰더니 훨씬 더 심폐지구력이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개선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해야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독립변이 부사다. 그래서 가외. 그래서 얘 말고 추가로 가. 얘가 있는데 이 바깥쪽 추가로 외적인 부분에서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가외 변이 된다. 되겠어요? 그다음 공변이 실험 연구 정서변의 차이가 독립변의 효과를 추정해서는 가외 변인을 통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높이뛰기를 알고 싶어. 높이뛰기 내가 개발한 트레이닝 방법들이 있어요. 높이뛰기 트레이닝 방법. 근데 내가 이제 조사 대상이 키가 165 이하만 나는 데이터를 사람들을 모았고 다른 쪽에서는 키가 2m 10cm 되는 애들만 모은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 달리 해가지고 했더니 이쪽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쪽이. 그러면 사실은 트레이닝 방법 때문에 된 건지 키 때문에 된 건지를 뭐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은 그 키가 똑같은 사람을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재려면 키가 똑같은 사람을 쫙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그 기법을 달리해 가지고 어떤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키 똑같은 사람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20cm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공변인 실험 연계에서 정습변의 차이가 독립변의 효과로 추정해서 가외변인을 통제하는 일이 그래서 정습변의 영향에서 다른 현실적으로 이 변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실험을 처치한 후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이 변이로 재조정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단을 일단 해. 그러면 키가 몇 cm 차이죠? 평균 키가 뭐 저기 35에다가 45cm 차이 나잖아요. 이 기록을 여기는 45cm를 나중에 더해주는 거죠. 키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뭐를 더해줘? 45cm를 더해주면 되잖아. 45cm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 차이를 어떻게 해? 재조정하는 걸 공변이다. 되겠습니까? 똑같은 애들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실험이 다 사실은 연구하려면 심폐지구력 만약에 A 훈련법과 B 훈련법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일단은 뭐 내가 새로 개발한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대상을 모아야 돼요? 완전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 키, 근력 수준, 체지방 수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씨발 못 구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 공변인으로 대부분 할 수밖에 없어요. 심대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 근데 이제 내가 비용이 많고 뭐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얘들을 뭐 한 달씩 딱 그 폐쇄된 공간에 넣을 수 있어. 대단히 자료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큰 비용이 들죠. 큰 비용이.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쉬었다 할게.